이낙연 총리는 우리 여자 아이스 하키가 메달권 받기라서 단일팀을 구성해도 별반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승부 그 자체보다는 참가 자체에 의의가 있고 또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과도 배치되는,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저변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선의의 경쟁마저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적지상, 메달지상에 빠져서 개인의 기회의 박탈여하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 선수촌을 찾아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스 하키팀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출전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인의 엔트리 명단에 남북 단일팀이 주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 모르는 채로 불과 20여일 앞에 올림픽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선수단의 그런 억울한 심정은 누가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국민의 여론을 물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겠다. 심지어 국민의 여론 사안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했던 원전 중단까지도 공론화에 붙였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기 사용과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 이 여론에는 어찌된 일인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장은 스포츠의 장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노름과 북한식의 평화 노름에 끌려다니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판문점을 넘나들며 평화이니 대화이니 남북 스포츠 화해 정신이니를 말하는 북한 대표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현성월의 머리핀과 핸드백에 집중하는 우리 언론을 보면서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가족들이, 연평도 폭침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박왕자 씨의 가족들이 느낄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국민들께서는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 타령, 공조 타령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범 7개월 지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이제는 국민들의 인내력 바깥에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경구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예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 쪽에서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며 임대료를 올려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또 기업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 하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여야 하는 업주에게는 사람을 줄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게는 꾸리고 어떻게 임금은 주라는 얘기입니까? 또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라라고 할 때 또 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과 그들 각자의 사연들은 정부가 또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도미노 현상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장 전체의 말을 놓고 설계하겠다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기보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해법을 또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업주, 기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명단을 범법자들 명단처럼 공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 등의 제재를 가해서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정책이 아니라 대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입니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청와대 정책수석 앞에서 가게가 잘 돼야 나도 임금을 받아도 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업주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사이를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약자와 강자로 일방적 구도로 몰아가면서 약자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천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더 끌어안고 가고 싶은 그런 기업주 그리고 자영업자들과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은 근로자가 상생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이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정책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철회, 또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번복의 번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고, 강남 8학군 집중을 막겠다는 사람들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들자 강남 8학군의 과열 현상은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정말 근시안적 단견들로 내어놓는 정책들에 학부모들의 가슴, 국민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산업적 효과라든지 이것이 4차 산업과 맞물려서 갖는 기술적인 보안 여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법무부발 금지라는 정책이 나서자 완전 널뛰기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과 그리고 또 폭등을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급격하게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룸에서 언급한 남북 단일팀 문제, 한반도기 사용의 문제,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패 문제, 최저임금의 실패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지지 기반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들이 그토록 내걸었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특히 대북과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브리핑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여자 아이스 하키가 메달권 받기라서 단일팀을 구성해도 별반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승부 그 자체보다는 참가 자체에 의의가 있고 또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과도 배치되는,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저변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선의의 경쟁마저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적지상 매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타령, 공조타령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범 7개월 지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이제는 국민들의 인내력 바깥에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시장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경구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 선수단의 그런 억울한 심정은 누가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국민의 여론을 물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겠다. 심지어 국민의 여론 사안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했던 원전 중단까지도 공론화에 붙였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기 사용과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 이 여론에는 어찌된 일인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장은 스포츠의 장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노름과 북한식의 평화 노름에 끌려다니는 계기달지상에 빠져서 개인의 기회의 박탈여하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 선수촌을 찾아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스 하키팀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출전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인의 엔트리 명단에 남북 단일팀이 주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 모르는 채로 불과 20여일 앞에 올림픽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판문점을 넘나들며 평화이니 대화이니 남북 스포츠 화해 정신이니를 말하는 북한 대표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현성월의 머리핀과 핸드백에 집중하는 우리 언론을 보면서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가족들이, 연평도 폭침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박왕자 씨의 가족들이 느낄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국민들께서는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